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자유란 무엇일까요? 언젠가 제가 한대수의 바람과 나의 노랫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가난 말기인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 샤오보가 중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답니다. 죽어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죽고 싶다. 부인이 좀 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중국을 떠나고 싶다. 비록 이송 중인 비행기 안에서 죽더라도 부인을 위해서 중국을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류 샤오보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미국을 가면, 독일을 가면 자유로울까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이미 천안문 사태 이후에 해외로 망명을 다 떠났습니다. 잔류해 있던 그가 가난 말기에 이르러 자유를 찾아 중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찾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습하고 더운 날 무엇이 자유인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 다녀왔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해서 G20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견해가 있으시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급식조리 종사원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연일 지금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높은 순위에 오르고 있죠. 이현주 수석 부대표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열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조리사들 반응은 냉랭하다고요. 2부에서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용순옥 서울지부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 정치 토크 시간, 길게 정치 토크오버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입당 강경 발언, 그리고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야당의 속내, 국회 정상화 해법 등을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번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 다녀왔던 송영길 국회의원 먼저 전화 연결해서 G20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순방 과정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쉴 틈 없는 그런 연이은 정상과 회담을 통해서 우리 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여러 가지 또 성과를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한 과제도 역시 또 확인이 됐고요.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한미 정상회담에다가 G20 정상회담까지 연이어서 이런 외교를 하셨는데 바쁜 틈에 그래도 우리가 성과를 꼽을 수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만 성과를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일단 한미 관계를 안정시켰다는 것에 성과가 있고 특히 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나 공격 의도, 정권 교체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예.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포노 원칙을 합의하고 예.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기초로 각 G20에서 9개국 간 정상과 협의 또 3개 국제기구 대표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그런 방향 그리고 특히 베를린에서 했던 베를린 평화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청취자분들도 이미 많이 접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첫 번째 꼽으셨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평화를 주도로 이끄는 또 평화 논리를 가져가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총리하고 회담에서 G20 정상 거의 마지막 날이었던가요? 6.25 이후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요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 건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과거와 달리 재래식 무기 전쟁을 넘어섰는데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는 핵실험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5차 핵실험까지 끝내서 핵탄도 소형화가 됐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지만 사실상 거의 ICBM까지도 이제 초기 단계가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잘못 관리하게 되면 원치 않는 그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아주 긴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장을 하실 때 인천 앞바다에 오랫동안 침몰해 있던 러시아 군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를 네. 인양을 하면서 상당히 러시아 전문가고 또 러시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누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시간이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압축해서 그 중요 메시지를 전달했고 공감을 가졌습니다. 네.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과 함께 그 러시아의 가스, 전기, 철도 연결 문제 등을 비롯한 연해주 지역의 그 한나 간의 경제 협력 부분들이 잘 이렇게 공감이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 미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만 바라보고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관계만 신경을 썼지 사실상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도 있으실 거고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한의 핵 문제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제가 만났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즉 군사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 두 번째,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 제재를 하게 되면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 예. 2,400만 북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네. 것이고, 세 번째, 결국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이것이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고, 최근에 시진핑 푸틴 간의 정상회담과 라블로프 왕이 외교부장의 합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중국 측이 말한 대로 쌍궤 병행, 쌍중단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북핵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동시 추진하고 예. 한미합동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함과 동시에 북한 역시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같이 네. 연계하는 네. 그 두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협상이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대에 우리가 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맥상통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이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또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을 만약에 미국이 폭격을 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 표현보다는 사드 배치에 대한 소난표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북한과 혈맹이라는 표현은 푸진타오 이래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었는데 네. 이번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중국이 현재 매월 한 5만 톤 정도를 기본적으로 50만 톤. 10만 네. 톤이니까 50만 톤. 50만 톤. 그건 연간 아닙니까? 예, 연간. 예, 그러니까 연간. 제가 월 한 5만 톤 정도 보내는 걸로 기본적인 그 정도는 보내야지만 이제 속류관이 녹슬지 않고 기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중국이 속류관을 차단하겠습니까? 또 이제 두 번째 관련된 질문은 러시아 가스를 말씀하시니까 겨울 난방에 또 러시아 가스를 공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50만 톤 그 원유를 차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 그것 자체가 또 일반 국민들 전체 그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네. 군사적으로도 쓰임력 전제에는 그 분간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고 네. 또 저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30년 이상 노후가 돼서 한번 차단하면 지금 복귀가 어렵답니다. 그게. 예. 다 녹슬어서 굳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소기관에 교체해야 되고. 만약에 저걸 수도본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마지막 카드를 다 이제 써버리는 것인데. 예. 그거를 과연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가 이번에 사드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그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중국이. 예. 그것까지 할 가능성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그 정도로 남북한,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는 제가 짚어보고 미래 이야기를 조금, 네. 우리 송영길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러 경협 문제인데요. 한국과 러시아가 노태우 정권 때 30억 달러 차관을 중국이 썼다는 건 분명히 잊지 않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경제협력 문제 앞에서 가스, 전력, 그리고 철도, 그리고 캄차카 반도 일대의 원양업 같은 여러 가지 경제의 협력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송영길 의원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한러 경력 그 비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러시아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엄청난 북방 그 영토의 어마어마한 영토, 우리 한반도의 몇십 배가 되는 영토가 지금 에카테 우랄산맥 동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농업 쪽만 10개 이상 회사가 지금 수백만 표씩 땅을 매입해가지고 지금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도 그렇죠. 하고 있고. 현대는 쌀을 생산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남해안로에도 거기에 낙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조선 분야도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라면이라든지, 마호드크라인 비료 공장이 5조 규모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상대적으로 러시아를 소홀히 함으로써, 네. 이 정부가 우리 기업 투자 이런 것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비전이 양 정상이 또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북극 항로를 둘러싼 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해운 조선산업 쇠퇴로 어려워지고 있는 불경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네. 조선산업을 살리고 해운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발전되면 남북러 경제협력으로 발전돼서 네. 우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옛날에는 이제 네. 경수로 제공을 통해서 북한 영변 핵 발전을 스톱시켰는데 예. 그 경수로가 대단히 이 미국의 보수적 세력들한테는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것을 경수로 대신 북한 에너지 문제를 사할린 가스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북한 핵 발전이나 핵의 그런 모라토리움을 끌어내는데 하나의 네.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주셨지만, 워낙 소련 쪽에는 전문가시니까, 일단 시베리아 쪽에 벌목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나 여러 가지 그 전력 생산도 중국 훈춘 지역과 낮은 선봉 지역, 이 그라스키노라든지 자루비노까지 연결되는 삼각형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사할린의 어떤 지하자원 개발에도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게 9월에 예정된 동반경제 포럼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동반경제 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초청을 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승낙을 해서 아마 그때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의원도 뭐 좀 준비하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저도 다음 달에 한번 캄차카 사할린을 비롯해서 이쪽을 다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예. 네. 결국 우리가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결국 러시아 연해주 땅은 우리의 북간도와 연결되고 서간도와 연결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핵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촉매나 또는 뭐 해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네. 이게 지금은 이제 미러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만, 저는 종국적으로 풀려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풀려가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러시아는 지금 북한과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상대적으로 이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또 푸틴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간에 여러 가지 비전이 맞는 게 많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이 동반경제 포럼을 동북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송영길 의원께서 한번 발전시켜 보시는 비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께서 또 함경도 흥남 출신 아닙니까? 네네. 러시아 국경에 있는 그렇죠. 또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겪으신 분이고 또 이 북방 경제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예. 저는 뭔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사실
유럽이 철강 석탄 공동체가 EU가 발전한 것처럼 예. 우리 동북아가 지금 맨 전쟁 핵이다 이걸로 막 군사적인 대립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기, 가스, 에너지의 협력 공동체로 남북 간 러시아, 몽골, 일본까지 다 엮어진다면 저는 동북아 평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큰 비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레이트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한반도의 큰 디자인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캄차카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한번 소감을 방송에서 인터뷰로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